네, 여러분 엘리트 미션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했다면 2년간 집 못 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전세하고 예측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런 민사 소송이 좀 앞으로 많아질 듯 합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실거주 갱신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떠밀려서 나갔다 하면 이게 2년 안에 집을 팔다가 하면 이제 민사소송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에 사는 임대인 A씨는 7월에 임차인 B씨와 2억 3,500만 원을 3억 3천으로 올리는 임대차 기간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이 3법이 시행이 됐죠. 시행이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최대 5% 1175만원 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런자 A씨는 실거주를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결국 조정위원회를 찾아냈습니다. 쟁점은 집주인의 A씨의 실거주 사유였는데 B씨는 집주인의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실거주하는 목적에 증빙하지 않으면 주장을 받을 수 없다. 반면 A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쟁점은 실거주를 선택하면 2년 동안 집을 팔기 어려워진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세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꼼수를 이제 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몰래 뭐 판다고 하지만은 등기부등본을 떼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2+2 이제 전세라는 거는 2+2 해가지고 4년을 기본적으로 골자를 잡아야 될 것 같고 2+에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때 전세가가 상승했을 때 이제 매가를 올려서 다시 신규로 받고 다시 2년 동안 전세를 계약하는 그 시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인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5% 올려가지고 4년 가는 걸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빈집으로 많이 놓는 경우도 많아요. 빈집 제가 아시는 분도 빈집으로 많이 놓는 경우가 있다. 빈집으로 놓고 여기를 원래 법적상으로는 제 3자에게 또 임대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임대 금지돼 있는데 빈집으로 어느 정도 놓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매도를 시행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빈집이 의외로 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집주인의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빈집으로 놔뒀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파시는 것도 이런 집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많이 나온다는 건 솔직히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계약갱신하고 종료관전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의 접수에 한항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또한 실거주 매도 취지 어긋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단순 변심으로 판 경우는 불법 행위로 판단할 것. 이런 것들. 예.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어떻게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계속 갈등을 조금 야기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는 저는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이런 거 된대요. 갑작스럽게 해외 발령이 나서 해당 지역의 주택 구매를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하는 경우 등 정당한 매도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갱신 거절 후에 2년간의 실거주를 해야 안전. 야 이게 참 뭔지 이게 이제 전세를 낀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 3자에게 파는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집을 요즘에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낀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전세, 기본 집이 있고 이게 전세예요. 근데 이게 주인이 이제 이걸 판다고 했어. 파긴 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매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실거주를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집을 안 보여주다고 투자분한테만 집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가 집을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집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집을 안 보여준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도 2년 동안 집 못 판다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실거주를 하겠다며 2년간 3대 임대도 안 되는 거죠. 3대 임대. 예.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임대를 하든 그 다음에 세입자로 들어가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서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겠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오늘의 핵심은 실거주 갱신을 써더라도 이 기존에 나갔던 세입자가 지켜보고 어쨌든 서류 같은 걸 다 떼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 후 2년간의 실거주를 해야 안전할 수 있다. 그게 그 전에 팔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오늘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